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35살인 평범한 주부입니다. 결혼해서 지금은 아이 둘을 키우고 있는데 남편 혼자 버는 월급만으로는 우리 가족 생활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라서 결국 저도 일을 해야만 했어요. 그래서 새벽부터 움직여야 하는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게 되었고 지금은 매일 새벽 6시까지 출근을 해야 해서 어김없이 새벽같이 알람 소리에 잠에서 깨어나 부스스하게 몸을 일으켜 바로 집을 나서고 있습니다. 남편은 제가 일찍 나가는 걸 아니까 아이들 아침 식사부터 어린이집 등원 준비까지 도맡아서 하거든요. 그리고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맡기고 나서야 본인의 출근길에 오르죠. 저는 그렇게 하루를 시작해서 오후 2시쯤 되면 퇴근을 합니다. 그 시간쯤이면 마침 아이들이 어린이집에서 하원하는 시간이랑 비슷해서 저는 곧장 집으로 돌아와 아이들을 맞이하는 역할도 맡고 있어요. 그렇게 일과 육아를 동시에 병행하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예전에는 정식 회사에 다녔고 나름 인정도 받으면서 꽤 열심히 일했거든요. 함께 일하던 회사에서도 그 점을 알아주셨는지 몇 번이나 저에게 다시 복귀해달라고 연락이 왔던 적도 있습니다. 솔직히 저 역시 마음이 흔들렸던 것도 사실이었죠. 그런데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을 돌봐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거든요. 친정 부모님도 두 분 다 여전히 일하시는 상황이라 평일 낮에는 도움을 받을 수가 없고 시어머니 역시 전업주부이긴 하지만 애초에 저희 아이들은 절대 맡아줄 수 없다고 딱 잘라 말씀하신 분이라서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런 상황이다 보니 결국 제가 선택할 수 있었던 건 새벽부터 낮 시간까지 짧게 일하는 아르바이트뿐이었고요. 저는 그렇게 어쩔 수 없이 지금의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몸은 고단하지만 그래도 아이들 하원 시간은 직접 챙길 수 있다는 점에서 그나마 위안 삼고 있죠. 현실이 이렇다 보니 때론 억울하고 속상할 때도 많지만 당장 가정의 생계를 생각하면 달리 선택지가 없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니까요. 솔직히 말하면 저희 시어머니는 성격이 정말 독특한 분입니다. 고집이 얼마나 센지 한번 자기 입으로 꺼낸 말은 절대 바꾸지 않겠다고 버티다가도 본인에게 조금이라도 불리한 상황이 오면 순식간에 태도를 바꾸고 말을 돌려버리는 일이 너무 잦습니다. 가장 답답한 건 시어머니는 자신의 잘못을 절대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대화를 하다가 명백한 증거를 내밀어도 아니라고 우기기 바쁘고 절대 본인이 틀렸다는 걸 인정하는 법이 없으니까요. 그러다 보니 저는 어느 순간부터 시어머니와는 어떤 이야기든 편하게 할 수가 없게 됐고 사소한 일이라도 대화 자체를 피하게 되더군요. 솔직히 말해서 상식적인 대화가 전혀 통하지 않는 사람과 마주 앉아 이야기를 이어간다는 건 정말 피곤한 일이잖아요. 시어머니와 얘기를 하다 보면 결국 결론은 늘 똑같습니다. 시어머니 본인의 말은 모두 옳고 다른 사람의 의견은 틀렸다는 식으로 몰고 가시거든요. 그래서 대화를 마치고 나면 기분만 더 나빠지고 스트레스가 쌓이게 되는 거죠. 이런 상황은 저만 겪는 게 아니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형님도 똑같은 이유로 시어머니와 대화하는 걸 꺼려했어요. 시어머니가 뭔가를 말씀하시면 그냥 듣고 흘려버리는 수밖에 없었고 사실 그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문제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시어머니는 우리가 반응을 안 보이면 또 그걸 문제 삼으세요. 맞장구를 치지 않는다고 왜 그렇게 말을 못 받아주냐고 타박을 하시고 듣는 사람 기분은 아랑곳하지 않으시죠. 정말 난감한 상황이 자주 벌어지는 겁니다. 솔직히 말해서 시어머니의 그런 태도는 자식들도 감당하기 어려워합니다. 남편도 가끔 시어머니와 대화하고 오면 얼굴에 피곤함이 가득한데 그럴 때마다 저는 속으로 생각하죠. 자식들도 피하고 싶은데 며느리인 제가 대체 어떻게 대화를 편하게 할 수 있겠냐고요. 결국 저는 시어머니와의 대화는 최대한 피하고 그냥 필요한 말만 하고 넘어가자는 쪽으로 마음을 정했습니다.
괜히 힘 빼고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다고 스스로 다짐했어요. 요즘은 정말 그런 생각이 강해졌습니다. 얼마 전 일이었습니다. 형님의 새언니 쪽에 큰일이 생겼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형님의 새언니 어머니께서 돌아가셨다고 하더군요. 형님은 급히 장례식장으로 향했다고 들었고 상황이 급박하다 보니 큰아이만 데리고 가고 작은아이는 시댁에 맡긴 채 다녀왔다고 해요. 알고 보면 형님네 아이들도 저희 아이들과 비슷한 또래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도 아이들 맡기기 참 쉽지 않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솔직히 저 같아도 그런 상황이면 무조건 아이부터 맡길 곳부터 찾았을 것 같았습니다. 시댁과 아주버님 댁은 가까운 거리에 있다 보니 형님 입장에서는 아이를 잠시 맡기고 장례식장에 다녀오는 게 당연했을 겁니다. 게다가 저희 부부처럼 주말마다 멀리서 오라고 성화 부리는 일도 형님한테는 거의 일상이었거든요. 사실 저희는 거리도 멀고 사정도 있어서 그런 연락을 덜 받는 편이었지만 형님은 주말마다 시댁에 오라는 전화를 수시로 받고 있었고 시어머니는 그걸 당연한 일처럼 여겼죠. 그런데 문제는 그 뒤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형님에게 엄청난 소리를 지르며 화를 내셨다고 하더군요. 너는 꼭 가지 않아도 되는데 왜 어린아이까지 데리고 가서 그 고생을 사서 하느냐고, 거길 길을 쓰고 가서 여러 사람을 왜 힘들게 만드느냐고 큰 소리를 치셨답니다.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저는 솔직히 놀랐습니다. 저는 장례식이라는 자리가 아무리 멀고 힘들어도 예의를 지키려는 마음이 형님 입장에서도 가까운 사이고 거리가 있다고 생각했으니까 참석한 거겠죠. 그런데 시어머니는 그런 사정을 전혀 이해하지 않고 오히려 무조건 가지 말았어야 한다고 소리를 지르신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아주버님에게도 전화를 해서 같은 말을 하셨다고 합니다. 절대로 장례식장에 가지 말라고, 안 가도 되는 자리라며 강하게 얘기하셨고 가족들 모두를 피곤하게 만들지 말라고 단호하게 못을 박으셨다더군요. 정말 듣고 있자니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저는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시어머니가 가족들 사이에서 항상 본인 기준으로만 생각하고 모든 상황을 자기 입장에서만 판단해버린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느꼈으니까요. 남들은 이해할 수 없는 기준으로 화를 내고 자기 뜻에 따르지 않으면 무조건 잘못이라고 단정짓는 모습이 참 답답하더군요. 솔직히 저라면 그런 상황에서는 아이를 맡길 곳이 있으면 맡기고 예의상 장례식장에 다녀오는 게 맞다고 생각했거든요. 형님도 그런 마음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그런 걸 전혀 이해하려 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런 행동을 문제 삼으며 소리치셨다는 이야기를 들으니 역시 나는 시어머니와는 평생 생각이 맞을 수 없겠구나 하는 생각이 절로 들었습니다. 그날 아주버님은 근무 중에 시어머니에게서 전화를 받았다고 하더군요. 시어머니는 아주버님에게 단호한 목소리로 절대 장례식장에 가지 말라고 했고 괜히 그런 자리에 가서 피곤하게 굴지 말라고 거듭 강조하셨답니다. 아주버님은 갑작스러운 그 말에 당황스러웠는지 전화를 끊고 바로 저희 남편에게 연락을 했다고 해요.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이런 상황을 얘기하며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물어봤다고 하더군요. 아무래도 상황이 상황인 만큼 아주버님도 혼자 결정하기 어려웠던 모양입니다. 남편은 그 이야기를 듣고선 단호하게 답했다고 합니다. 친정에서 상을 당했으면 형이랑 형수님 두 분 모두 가는 게 맞는 거지. 그게 도리야. 친누나 올케 사이가 평소에 안 좋았던 것도 아니고 사이도 좋은데 이런 자리는 당연히 가야 하는 거 아니겠어. 게다가 그게 무슨 잔치도 아니고 상을 당한 거라면 더더욱 가는 게 맞는 거고 시어머니가 뭐라고 해도 꼭 가야 돼. 남편은 그렇게 아주버님에게 확실하게 말했답니다. 시어머니가 아무리 뭐라고 하더라도 이런 일은 인간적인 도리의 문제고 도리를 지키는 게 맞다고 생각한 거죠. 평소에도 남편은 그런 부분에서는 확고한 편이라 이번에도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그렇게 답했다고 하더군요.
그 얘기를 듣고 저는 마음속으로 한편으론 고개가 끄덕여졌습니다. 평소엔 이런 문제에 관심도 없던 남편이었지만 이번만큼은 제대로 된 말을 했다고 느꼈거든요. 저라도 그렇게 생각했을 테고 아무리 시어머니가 강하게 반대해도 이런 자리에는 참석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사실 이런 부분에서는 서로 간의 기본적인 예의와 상식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평소 사이가 나쁘지도 않았고 가족 간의 도리가 분명한 상황에서 누가 봐도 참석해야 할 일이었으니까요. 남편은 아주버님에게도 단호하게 말했지만 시어머니에게도 말할 기회가 있으면 그렇게 얘기할 거라고 하더군요. 가족이라 해도 모든 걸 다 맞춰줄 수는 없고 분명히 지켜야 할 선이라는 게 있다는 생각을 저도 공감했습니다. 결국 형님은 장례식장을 다녀오셨고 아주버님도 그날 퇴근 후 장례식장에 들렀다고 하더군요. 서로 상의한 건 아니었지만 어차피 도리라고 생각했던 자리에 자연스럽게 다녀온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 뒤에 또 터졌습니다. 시어머니가 그걸 두고 크게 화를 내셨다는 겁니다. 시어머니는 형님에게 전화를 걸어 소리를 지르며 뭐라고 하셨다고 했습니다. 너희가 거길 도대체 왜 가냐고, 가지 말라는데 왜 말을 안 듣고 기어코 가서 일을 복잡하게 만드느냐고 엄청나게 화를 내셨다더군요. 아주버님에게도 마찬가지였어요. 일하느라 힘든데 그런 데까지 다녀오게 만들었다고 크게 화를 냈고 왜 쓸데없는 곳까지 가서 피곤하게 만드느냐며 잔소리를 퍼부으셨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니 저는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장례식장이라는 자리가 절대 가볍게 생각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닌데 시어머니는 여전히 그런 기본적인 상황조차 이해하지 못하시는 듯 했어요. 그저 본인 기준에서 불편한 일을 만들지 말라는 생각뿐이신 거죠. 형님은 결국 참지 못하고 저에게 전화를 걸어 속마음을 털어놨습니다. 형님 목소리에는 짜증과 분노가 그대로 묻어 있었고 말투도 평소보다 한층 거칠어져 있었어요. 형님은 시어머니가 친정을 너무 무시한다며 더는 시댁에 갈 이유가 없다고 단호하게 말하더군요. 그러면서 멀리 이사를 갈 생각까지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형님의 말을 들으며 저는 충분히 공감했습니다. 오히려 저라도 같은 상황이라면 당장 짐 싸서 멀리 이사 가고 싶을 정도였거든요. 평소에 형님이 참는 편이었기에 더더욱 그 말이 진심으로 들렸습니다. 통화 중에 형님은 제게 이렇게 말했어요. 동서도 얼마나 힘들겠어. 나만 고생하는 거 아니고 너도 참 힘들지? 미안하다. 솔직히 저도 그 말을 듣고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형님, 괜찮아요. 저는 형님 마음 충분히 이해해요. 형님,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그 말을 하고 나니 제 마음도 조금은 편해졌습니다. 누구보다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형님이 그 순간만큼은 솔직하게 털어놓을 상대가 저였다는 점이 조금 안쓰럽게 느껴졌어요. 얼마 후 저는 시댁에 들렀고 그날 시어머니가 제게 뜬금없이 질문을 하셨습니다. 평소처럼 갑자기 꺼낸 이야기였는데 시어머니는 제게 이렇게 물으시더군요. 너는 언니가 있잖아. 만약에 내 형부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너 같으면 거길 가겠냐? 순간 저는 무슨 의도로 저런 질문을 하시는지 바로 알 수 있었지만 솔직한 제 생각을 숨기고 싶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바로 답했습니다. 당연히 가야죠. 아무리 거리가 멀어도 저는 가요. 처제가 형부 부모님 장례식에 안 간다는 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제 말에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었고 저는 그게 너무나 당연한 도리라고 생각했기에 그대로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그 말을 듣고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으며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나는 그런 법은 처음 들어봤네. 정말 어이가 없는 듯한 반응이었어요. 저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조용히 되물었습니다. 그럼 시어머니, 입장을 바꿔서 아버님께서 돌아가신 상황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때 우리 언니가 장례식장에 안 와도 괜찮으시겠어요? 저는 시어머니가 어떻게 답할지 궁금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당연히 와야 한다고 하실 성격인데 이번엔 어떤 말을 하실지 지켜봤죠. 하지만 시어머니는 제 질문에 바로 답을 하지 않고 뜸을 들이더니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글쎄, 오나 안 오나 한번 두고 봐야지. 저는 순간 그 말이 너무 허무하게 들렸습니다. 그 상황에서도 끝까지 솔직하게 인정하지 않으시고 그냥 애매하게 넘기시려는 모습이 딱 보였거든요. 저는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근데 정말 안 와도 서운하지 않으시겠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그런 자리에 안 오는 건 좀 아닌 것 같은데요. 이번엔 정말 마지막으로 확실한 답을 듣고 싶어서 조심스럽게 여쭤봤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또다시 제대로 대답하지 않으시고 똑같이 얼버무리면서 말씀하셨어요. 글쎄, 오나 안 오나 두고 보면 되겠지. 그 순간 저는 속으로 확실하게 느꼈습니다. 시어머니는 결국 어떤 상황이 와도 본인의 기준에서 벗어난 생각이나 말을 절대 인정하지 않는 분이라는 거려. 끝까지 본인 입으로 서운하다는 말조차 하지 않으시고 단지 두고 보자는 식으로 넘어가는 모습이 참 답답했지만 솔직히 이제는 그러려니 하게 되더군요. 그날 시어머니와의 대화를 마치고도 저는 마음이 좀 답답했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던 남편에게 조용히 물어봤어요. 만약에 당신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우리 언니가 장례식장에 안 오면 당신은 아무렇지도 않겠어? 저는 정말 궁금해서 물어본 거였고 남편 생각이 어떤지 솔직히 듣고 싶었거든요. 남편은 제 질문에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이며 이렇게 답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 처형은 원래 그런 사람도 아니고 그런 일이 생길 것 같진 않아. 하지만 만약 그런 상황이 실제로 벌어진다면 솔직히 난 예전처럼 대하기 힘들 거야. 남편은 평소에 의외로 무던한 편이라 크게 감정 기복이 없는 사람이었는데도 이번엔 꽤 단호하게 얘기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질문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바꿔서 물었습니다. 그럼 만약 장례식 때 안 왔던 우리 언니가 나중에 아무렇지도 않게 당신한테 인사를 건네고 평소처럼 잘 지냈냐고 말 걸어도 당신은 진짜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인사하고 대화할 수 있겠어? 저는 이 질문이 핵심이라고 생각했어요. 겉으로는 괜찮은 척할 수 있겠지만 정말 아무렇지도 않을지 궁금했거든요. 남편은 잠시 생각하다가 아주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글쎄, 나는 아무래도 예전처럼 편하게 대하긴 어려울 것 같아. 겉으로는 인사 정도는 할 수 있겠지만 마음은 확실히 멀어질 거야. 장례식이라는 자리는 그런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 남편의 말이 저는 너무 현실적이라 오히려 고개가 끄덕여졌습니다. 그 말을 들은 시어머니는 옆에서 듣고 있다가 또 한마디를 덧붙이셨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법이 많이 바뀌었나 보네. 말투는 무심한 듯 했지만 저는 그 말 속에 담긴 의미를 바로 알겠더군요. 결국 시어머니는 여전히 본인의 생각이 맞다고 여기고 있었고 단지 요즘 세대가 이상하다고 넘기려는 태도였어요. 저는 그 순간 확실히 느꼈습니다. 세대 차이라는 게 이렇게 크고 절대 좁혀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려. 아무리 상식적으로 설명을 해도 시어머니에게는 그저 요즘 사람들, 법이 이상하게 바뀐 것으로만 보이는 모양이었으니까요. 솔직히 더 말해봤자 의미 없다는 생각까지 들더군요. 저는 시어머니의 마지막 말을 듣고 더 이상 그냥 넘어갈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즘 사람들 법이 바뀐 게 아니고요. 어머니께서 전통을 조금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제 말투는 최대한 차분했지만 속으로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더는 물러설 이유가 없었죠. 저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어머니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아버님께서 돌아가시는 일이 생기면 저희 언니가 장례식장에 안 오면 진짜 괜찮으시겠어요? 안 오면 솔직히 속으로 얼마나 서운하시겠어요? 그런데 이번에 형님한테 장례식장에 가지 말라고 한 건 정말 큰 잘못이셨던 거예요. 저는 있는 그대로 말씀드렸습니다. 돌려서 말하면 절대 통하지 않을 상황이었으니까요. 그 순간 남편도 옆에서 거들고 나섰습니다.
남편은 평소엔 조용한 편인데 이번엔 목소리를 조금 높여서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 우리나라에서는 경사에는 초대받은 사람들만 가는 게 맞지만 애사는 달라요. 슬픈 일에는 일면식만 있어도 다들 찾아가서 함께 슬퍼하고 위로하는 게 기본이에요. 그게 도리고 전통이고 모두가 지켜온 관습이에요. 남편도 평소엔 시어머니 눈치를 보곤 했지만 이번만큼은 아주 명확하게 자신의 생각을 말하더군요. 그 말을 들은 시어머니는 순간 말을 잇지 못하시고 조용히 입을 다무셨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시어머니가 할 말을 찾고 계신 건지 아니면 정말 할 말이 없어서 가만히 있는 건지 잘 모르겠더군요. 하지만 저는 그 순간 확실히 느꼈습니다. 지금까지 어떤 대화에서도 절대 물러서지 않던 시어머니가 처음으로 입을 닫고 가만히 계신 걸 보니 이번엔 정말 본인도 말릴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걸 깨달으신 듯 했거든요. 사실 장례식이라는 자리는 누구나 조심스러운 자리입니다. 경조사의 기본 예절조차 잘 모르는 건 단순한 무지가 아니라 결국 자기중심적인 태도에서 비롯된다고 저는 생각했어요. 시어머니가 잠시 입을 다문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어차피 이번 대화로 모든 답은 이미 나왔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날 저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을 꺼냈습니다. 시어머니께 조심스러우면서도 분명하게 말씀드렸어요. 어머니, 장례식이라는 건요, 참석 못하는 경우가 정해져 있어요. 너무 거리가 멀어서 도저히 갈 수 없는 상황이거나 집안에 중한 환자가 있어서 움직일 수 없는 경우에만 못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경우에도 반드시 조의금이나 조화로 마음을 전하는 게 기본이에요. 최소한의 예의라고요. 제 말투는 차분했지만 단호함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런 특별한 상황도 아닌데 장례식에 참석하지 않는 건 누가 뭐래도 상식 없는 집안이고 기본조차 모르는 사람들의 행동이에요. 그런 집안은 정말 배워먹지 못한 집안으로 찍히는 겁니다. 사람들이 절대 좋게 보지 않아요. 저는 일부러 말을 돌리지 않고 있는 그대로 말씀드렸습니다. 돌려서 말하면 절대 통하지 않을 사람이니까요. 그 순간 시어머니 얼굴이 조금 굳는 게 보였지만 저는 멈추지 않고 말을 이어갔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번에 어머님이 단지 형님네 둘째 아이 봐주기 귀찮아서 형님과 아주버님이 형님 새언니 상에 못 가게 막으신 거라면 정말로 우리 집안이 그렇게 소문났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생각만 해도 너무 창피하고 낯뜨거운 일이라고요. 저는 그 말을 하면서 진심으로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장례식이라는 자리는 도리와 예의를 지키는 자리인데 만약 그런 자리조차 외면하고 누가 봐도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불참했다면 우리 집안이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는 건 당연했을 테니까요.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덧붙였습니다. 어머니, 이번 일은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 해요. 누구든 이런 일에서는 도리를 지켜야 하는 거고 그걸 못 지키면 평생 가도 사람들한테 욕을 먹게 돼요. 저는 우리 집안이 그런 식으로 남들한테 손가락질 받는 건 정말 싫어요. 그 말을 마치고 나니 시어머니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시고 조용히 앉아 계셨습니다. 저는 그 순간 할 수 있는 말은 모두 했다고 생각했고 더는 이 문제로 말을 이어갈 필요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미 답은 명확했으니까요. 저는 시어머니의 그 무반응이 너무 답답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희 친정아버지는 평소에 늘 말씀하셨어요. 결혼식 같은 경사에는 못 갈 수도 있지만 장례식만큼은 어떻게든 챙기라고 하셨거든요. 최소한 그게 사람으로서 지켜야 할 도리라고 가르치셨어요. 어머니는 그런 걸 배운 적이 없으신가요? 저는 일부러 정중하게 여쭌 거였지만 시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꿀먹은 벙어리처럼 가만히 계시더군요. 사실 저는 시어머니의 이런 모습이 익숙했습니다. 본인에게 조금이라도 불리한 얘기가 나오면 항상 딴소리를 하거나 이렇게 아예 입을
꾹 다물고 넘어가는 분이셨으니까요. 그날도 역시나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태도가 너무 짜증났습니다. 그래서 결국 옆에 앉아 있던 남편에게 노골적으로 물었습니다. 당신 생각은 어때? 만약 우리 부모님 돌아가셨을 때 아주버님네가 장례식장에 안 오면 당신은 아무렇지도 않을 것 같아? 저는 일부러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물었고 남편도 곧장 답하더군요. 그건 말이 안 되지. 우리 집안이 그런 소문 들으면 진짜 쌍놈의 집안 소리 듣는 거야. 형한테 분명히 오라고 했는데도 안 오면 난 그냥 안 보고 살 거야. 우리 처가가 상을 당했는데 형이 안 온다는 건 결국 나를 무시하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남편은 평소엔 무던한 편인데 이번에는 확실하게 말했습니다. 그 얘기를 들은 저는 시어머니에게 다시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큰일이에요. 이번 일은 어머님이 도리를 몰라서 생긴 문제인데 형님은 어머님이 친정을 무시했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솔직히 형님 입장에선 그렇게밖에 안 보일 거예요. 저는 덧붙여 말했습니다. 형님이 이번 일로 진짜 많이 서운해하셨어요. 지금은 화가 나서 안 오겠다고 하는 수준이 아니라 아예 시댁에 발도 안 들일 생각이신 것 같아요. 저라도 형님 입장이면 똑같았을 거예요. 저도 이런 상황이면 다시는 안 올 것 같아요. 그 말을 하고 나니 시어머니의 얼굴이 점점 굳어가는 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이미 이 문제는 조심스럽게 돌려서 말할 상황이 아니었고 솔직하게 말하지 않으면 절대 통하지 않을 문제였으니까요. 그 일이 있고 나서 어느덧 2달 정도가 흘렀습니다. 시간이 꽤 흘렀지만 형님의 마음은 아직도 전혀 풀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저는 형님의 그런 마음이 충분히 이해가 되더군요. 이번 일은 단순한 다툼이 아니라 정말 깊이 남는 상처였을 테니까요. 솔직히 저는 속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시어머니는 본인의 고집 때문에 평소에 가족을 위해 누구보다 열심히 애쓰던 맏며느리의 마음을 완전히 떠나가게 만든 셈이잖아요. 그동안 형님은 시댁에서도 정말 성실하고 책임감 있게 행동했던 사람인데 이번 일 하나로 완전히 등을 돌린 건 시어머니의 고집스러운 태도 때문이라는 걸 시어머니 본인만 모르고 있는 듯 했습니다. 며칠 전 시어머니가 제게 전화를 걸어오셨습니다. 한참 돌려서 말을 하시다가 결국 이렇게 묻더군요. 내가 이제 어떻게 해야 하겠니? 저는 그 질문을 듣는 순간 사실 좀 씁쓸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어떻게든 좋게 풀어보려 했겠지만 이번 일은 너무 명확한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어머니는 지금까지도 본인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셨고 사과하신 적도 없으시잖아요. 앞으로도 그러실 거고요. 그런 성격을 제가 모르는 것도 아니고요. 결국 그냥 이렇게 사는 수밖에 없어요. 억지로 풀려고 하실 필요도 없어요. 제 말투는 차분했지만 안에 담긴 의미는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어서 속마음을 솔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는 평생 자식이나 손주들보다 본인 고집을 더 중요하게 여기시잖아요. 결국엔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어머니 성격이 어디 가겠어요. 저도 더 이상 이런 문제에 기대를 걸고 싶지 않아요. 그 말을 하고 나니 속이 좀 시원하기도 하고 한편으론 허무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제 마음도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리고요, 어머니, 저는 절대 형님 빈자리 채울 생각 없습니다. 저는 그냥 제가 하던 것만 할 거예요. 그 이상도 이하도 없을 겁니다. 저는 더 이상 시댁 일에 깊이 관여할 생각이 없었고 오로지 제 선만 지키며 살아갈 생각뿐이었습니다. 이번 일을 겪으면서 저는 확실히 마음을 정리했거든요. 그 후로 저는 시어머니에게 제가 하던 것만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이상한 소리 하면 확실하게 지적하고 본인의 잘못이 수면 위로 드러나면 입을 다물어 버리는 시어머니의 태도를 지적해 주었어요.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사람들을 얼마나 짜증나게 만드는 것인지 말해드렸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래도 입을 다물고 계시더군요. 눈을 멀뚱멀뚱 뜨고 묵비권을 행사하는데 뭐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얼마 전에 시어머니에게 말했어요. 어머니는 이런 식으로 사람 화나게 만드는 재주를 타고나신 분 같아요. 이제 저도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 저는 시어머니를 더더욱 멀리하고 있죠. 그리고 시어머니가 무슨 말을 하면 그냥 무시해버렸습니다. 꼭 대답할 것만 대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시어머니는 점점 화가 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저에게 화를 내지 못하셨습니다. 이렇게 시어머니와 멀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살갑고 좋은 며느리는 아니었지만 기본 도리도 이제는 안 하려고 해요. 시어머니는 사람을 기분 나쁘게 만드는 재주를 가지고 계시고 본인의 재주를 마음껏 펼치며 사는 분이니까요. 그렇게 보기만 해도 화가 나는 사람 그냥 안 보고 살려고요. 저희 시어머니 같은 사람 본 적 있으신가요? 경험이 있는 분이라면 저에게 조언해 주셨으면 합니다.